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실무 협상 9월 재개는 사실상 무산됐지만 다음 달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협상 결과는 북한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 대사는 공은 북한 쪽으로 넘어갔다며 북한이 실질적인 제안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서 열린 북한의 경제와 미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과 북한이 실무 협상에 돌입하게 되면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빅딜을 추구하느냐, 단계적 비핵화를 추구하느냐를 결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를 할지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s not actually the U.S. stand. The ball is in the North Koreans' court going forward. That'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리퍼트 전 대사는 이어 북한이 제시할 행동은 거짓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약속한 비핵화를 검증할 수 있는 분명한 조치를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Really, the question that needs to be asked is, what are the North Koreans prepared to bring, right? What will they come to the table with? If they come to the table with something significant and substantial, then I think there is interest in Washington for further negotiations. 리퍼트 전 대사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의도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Hard to know what is going on behind the scenes, right? Is this a tactical move in the middle of negotiations to not upset the North Koreans? 하지만 분명한 건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보리가 행동에 나서게 하는 등 여러 관계국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리퍼트 전 대사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미국의 외교 정책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네, VOA가 북한이 불법적으로 해외 노동자들을 파견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현장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각국에 북한 노동자 송환 보고서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지목한 대상 국가의 절반 이상은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의 23975를 채택하고 지난 3월까지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현재 42개. 이들 국가들의 중간 이행 보고서 내용을 집계한 결과 2017년 3월 이후 북한의 해외 노동자 23,200여 명이 송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송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3만 23명 가운데 18,533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는데 전체 송환 대상 노동자의 약 8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체적으로 북한 노동자 파견 국가로 지목한 나라의 절반 이상은 아직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7월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함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나라로 러시아와 중국, 콩고, 쿠웨이트 등 29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와 폴란드, 적도기니 등 10개 국가만 노동자 송환 현황에 담긴 중간 이행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미국이 지목한 북한 노동자 파견 아프리카 국가는 모두 13개인데 VOA가 보도한 세네갈을 비롯해 알제리, 앙골라, 나미비아 등 12개 나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의료, IT 업계에 북한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고 지목한 네팔,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4개 국가도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경제자문관은 유엔의 한계를 지적하며 독자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o this is why autonomous sanctions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and others become vitally important because they can go in and designate the entities that are evading and violating sanctions and give force to the UN sanctions. 이런 가운데 미국이 지목한 중국과 몽고는
공식적으로는 유엔에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복귀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세부 정보를 담지 않아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이 북한의 위협은 과거와 달리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 역량이 확대되면서 이 공격 범위도 넓어졌기 때문에 한반도의 군사 충돌은 세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달 말 퇴역하는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변화된 미국의 안보 환경에 맞춰 임기 동안 주력한 정책과 방향을 설명하며 한반도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20년 전이라면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은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였겠지만 지금은 한반도 차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군사력의 전 지구적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위협의 정체를 파악하고 북부사령부는 북미 대륙과 미 본토 방어 준비 태세를 갖추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사이버 사령부는 적군의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하는 동시에 미국의 컴퓨터 시스템도 보호해야 하며 우주사령부는 궤도에서의 전투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군사 역량 확대로 인해 한반도 군사 충돌은 이제 세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participate in the defense of South Korea. We must plan for and expect North Korea to attack the United States. If it has ICBMs and nuclear weapons, it is possible that they will use them against the United States. 또 미군의 한반도 배치는 대부분 바다를 통해 이뤄지는데 북한의 잠수함 역량 증가를 감안할 때 한반도를 넘어 하와이까지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북한은 전 세계 국가에서 사이버 작전을 벌이며 미국의 통신 시스템을 교란시킬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 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로 확대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활동도 주목했습니다. Has developed relationships with Middle Eastern countries, Syria, Iran, Yemen, or the Houthis in Yemen. Throughout Africa, they're providing training, equipment, and they have military forces in those countries conducting trainings. 따라서 이런 국가들에 있는 북한의 비밀 요원들이 미국에 벌일 공격도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지속되는 미사일 실험을 지적하며 핵실험은 약 1년간 중단됐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 군 당국자들의 우려를 사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10,000,000를 배정한 2020년 회계연도 국무부 해외활동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세출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이 관리하는 경제지원기금에 적어도 $400만 배정할 것을 권고하고 북한 인권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기금에 $600만 배정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이민 난민 지원 예산 $34억 가운데 일부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진행되는 보호활동 등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의 의미를 축소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전직 국가수장들의 모임인 디 엘더스 회장을 맡고 있는 로빈슨 전 대통령은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도 심각한 위협이며 미국의 소극적인 대응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빈슨 전 대통령은 또 미국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을 하고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이 서명을 철회하면 불법으로 여길 핵실험이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이뤄지는 핵 관련 활동 감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미국의 서명 철회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퇴역 군인과 브래들리 제임스 미 주한미군 해병대 사령관 등이 27일 한국에서 열린 제4회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장진호 전투 참전 생존 영웅 밀턴 메이스 워커 등 참전 용사와 가족 50여 명, 또 한국 군 당국자와 보훈단체 회원,
군 장병과 시민 등 6천여 명이 함께했다고 한국 국가보훈처가 밝혔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6.25 전쟁 중인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 해병 1사단이 국군과 함께 함경남도 장진호 부근에서 중공군 7개 사단의 포위망을 뚫고 함흥으로 철수에 성공한 전투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